코인 왕자입니다. 비트코인이 4%가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시장이 흥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쪽으로 흥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2% 올라가면서 지금 추세 바닥을 딛고 올라가면서 3200 돌파가 돼서 끝이 날 것 같아요. 이제 한 5분 남았는데, 자, 오늘은 팩트 3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팩트 3가지. 일단 뭐냐면, 첫 번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추세. 자, 요거를 일단 좀 먼저 볼게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추세로 놓고 보면은 지금 비트는 하단부에 내려오면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조정이 좀 나온다 그래도 추세까지 놓고 봤을 때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한 3000 중반까지 올라가는 데는 좀 무리는 없어 보인다. 단순 체크로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자리가 추세 상단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했듯이 이더리움 주의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내가 자꾸 주의하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이제 물바다가 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대비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곧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 내가 지금은 그거 바로 얘기는 안 하고 좀 말을 아껴뒀다가 그 상황이 발생됐을 때 왜 주의하자고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추세는 좋다. 추세는 결국에는 이더리움 상단이고 비트코인은 바닥에서 가고 있는데, 비트가 조금 안정권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더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안정감이 좀 있다. 왜? 올라갈 폭이 더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수급 이동 가능성을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수급 이동 가능성이라는 거는 거래 대금이 뭐 나갔냐 들어왔냐 이런 개념도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자, 최근에 이더리움 잘 올라갔죠. 자, 거래량 좀 볼까요? 오늘 4%가 올랐는데 어제 거래에 반밖에 안 나왔습니다. 거래가. 왜 안 나왔을까요? 많이 왜 안 샀을까요? 지금이. 그쵸? 이거에 대해서 비더리움만 상승 조건을 가지고 올라간다로만 지금 계속 요걸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당장엔 가고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지금 나머지 코인들도 대략 3% 이상, 5%, 뭐 7%씩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코인들도 있어요. 좀 못 가는 코인들도 한 20개가 넘는데, 대체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더리움 거래가 반토막으로 줄으면서 단기 고점에 왔다라는 게 수급이 좀 많이 줄었다. 그러면 이제 수급 줄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바닥 찍고 올라가면서 다시 거래가 붙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봤듯이 비트하고 우리 좀 전에 이더하고 봤을 때 비트코인은 좀 바닥에서 가고 있고 이더리움은 상단이다. 그래서 이더리움 그동안 비트보다 못 갔기 때문에 추가 탄력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자, 여기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해도 어떻게 보자? 단기성으로 좀 접근을 하자. 앞으로 뭐 쭉 가고 계속 막 가고 이런 게 아니고 단기성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눈높이를 좀 맞추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수급 이동 가능성인데, 이더에서 비트로 수급 증가를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조정 가능성을 체크해야 되겠죠. 이거는 제가 이제 앞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더리움은 사실상 하락이 지금 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250 돌파돼서 지금 오늘 거의 260만원 가까이 와진 상태인데, 지금 이더리움은 전체적으로 내가 봤을 때 만약에 뭐 신규 진입이나 추가 매수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데 좀 더 갈까라는 방향으로 놓고 본다면은 절대 매매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현재 매우 불안한 요런 포지션에 좀 있다. 매우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게 되면 같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체크를 해봤어요. 자, 비트코인 기준으로 했을 때 얘를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누게 되면은, 자, 다시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은 거의 이제 조정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두 가지 조정 가능성에 대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더리움하고 동시 조정을 받는다. 자, 이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동시 조정. 그래서 이더하고 비트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조정장이 좀 올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비트코인이 이더리움하고 눈높이를 키 맞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대로 못 갔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상승 이후 이더리움처럼 올라간 그 이후에 조정 가능성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이더리움은 거의 뭐 95% 이상 확률로 조정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이다 내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부터 조심해야 돼. 지금부터. 내일 하루 더 올라갈지언정 지금부터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요거 팩트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 그죠? 요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더리움에 대해서 자꾸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뭐 9월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9월까지는 올라간다, 조금 조건이 불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요거에 대한 가능성을 좀 크게 보고 있고, 비트코인도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는데, 동시에 다 빠지든지 비트 올라간 이후에 전체로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발생이 될 거예요, 조정이.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조금 이 다음으로 중요한 게 수급 이동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이동 가능성. 그래서 지금 이제 9시가 됐는데 거래가 상당히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잘 끝났고, 이더리움도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은 올라가고 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마감은 다 잘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 상황에서 조금 더 내용을 놓고 본다면, 지금 사실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조정을 얼마나 받을지,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다음 주를 조금 기준으로 봐야 돼요. 다음 주. 이번 주는 주말을 그냥 보내야 되고, 다음 주가 됐을 때 다시 시장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더리움은 누가 보더라도 추세 상단이에요. 그쵸? 상단에서 굳이 살 필요 없겠죠. 오히려 매도 포지션에 대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좀 더 긍정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오늘 1.8% 올랐죠. 1.88 올랐는데, 그래도 최근 거래 3일간의 거래가 거의 비슷하게 터지면서 방향을 좀 전환시켜 줬기 때문에 3천 중반까지는 열어 놓되, 만약에 이더리움이 눌리면서 이제 같이 빠질 건지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까 전에 조정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비트를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자, 어쨌든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잘 끝났네요. 그렇죠? 앞전에 이제 3200에 대한 저항도 있었고, 일봉상에서 여기가 첫 번째 저항이었고 두 번째 저항값이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돌파돼서 마감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 저항폭을 다 뚫어준 상태다, 비트코인.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만약에 조정이 빠르게 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아마 이더리움 쪽에, 알트코인들 쪽에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시세가 붙으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장 쪽으로 좀 바라보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있는데, 자, 이제 국내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해외 거래소도 마찬가지인데, 해외 거래소 쪽에 보면은, 해외 거래소에서 추세 이제 부근까지 거의 한 95% 정도, 90%, 95% 정도, 대략 정도, 요 정도 좀 도달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지금 원칙대로 간다고 했을 때는 추세 상단에 거의 왔기 때문에 보유 수량을 줄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밑에서 싸게 사서 막 수익이 났더라도 조정기를 어떻게 거쳐갈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결국에 하려고 했던 얘기들이 추세가 넘어가지 못하면 결국에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못한다는데, 지금 이 비트코인 기준으로만 그냥 봐도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죠? 추세 라인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여러분들 이제 한번 맞고 만약에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조건 하락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내가 보는 거는 이때처럼 반등을 주고 밀린다 그러면은 다시 큰 폭으로 빠질 거예요. 지금 자리도. 그래서 밀리고 나서 과연 이렇게 밑으로 다시 깨질 거냐, 또는 앞전 지지까지 올 거냐. 근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열어두고 있는 게 왜냐면은 지금 외바닥이에요. 외바닥 상승이,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바닥을 찍어주고 지금 올라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외바닥이에요. 뭐 바닥에서 쌍바닥도 나온 것도 아니고 쓰리바닥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방향 전환이 확실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 기술적 반등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지금 내 코인이 막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처럼 썸씽이 막 치고 올라간다고 해도 결국엔 얘 뭐다? 그동안 기술적 반등으로 간 게 약하기 때문에 그 빨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좀 그렇게 바라보는 시야가 지금은 좀 더 건강하게 좀 보는 방향이 아니냐. 왜? 지금은 다 이제 거의 고점 라인으로 모든 코인들이 급등 한 번씩 돼줬고, 그 다음에 전체 거래소에서 지금 상단 추세까지 도달을 했으면은 당연히 주의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일 설령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막 3, 4%씩 더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현금을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돌파가 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자리에서 뭐 9월까지 간다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런 거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추세로 넘어갈 포지션에 있었거든요. 이 자리도. 그죠? 결국 추세 못 넘어가고 밀린 상태죠. 이 자리가. 그래서 이제 넘어갔으면 좀 더 좋았을 걸, 못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장도 밑에서 잘 올라가고는 있는데 과연 추세 뚫을 거야? 아니면 다시 밀릴 거야? 지금 그게 코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규 매수도 어중간하고 추가 매수도 안 될 뿐더러 급등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장중에 20% 넘어가는 코인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총 4가지를 체크를 해봤는데, 이 4가지에 대한 팩트는 지금 전체 시장에 대한 근거거리가 될 수 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렇죠? 지금 비트 이더 추세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비트가 좀 더 안정감이 있고 수급 이동도 지금 이더에서 비트로 넘어간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더리움이 흐름이 좋아진다고 했으면은 오늘 터진 거래에 1.5배 정도가 더 나왔어야 돼요. 대략 2배 정도가 더. 그래야 정상적인 그 어떤 추세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자리인데, 그 흐름이 그렇게 이어가지는 못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정 가능성인데 이더리움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뭐 올라가서 지금 단장 좋을지언정 다음 주가 되면은 내용이 좀 뒤바뀌어질 거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2가지인데 조정시, 요런 2가지의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거래소 추세 부근까지 도달한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냥 갔다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과연 외바닥에서 찍고 여기 올라간 자리가 진짜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시장 팩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주봉으로 봐도 마찬가지. 주봉으로 봐도 외바닥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오늘 잘 끝났던 이더리움도 보게 되면은 거래가 계속 감소 속에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강세장이라고 반강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거래가 터지지도 않았는데도 올라가니까. 근데 6주째 상승이 됐어요. 그렇죠? 점점 뭐가 되고 있다? 점점 뭐가 되고 있어요? 각도가 변경이 되고 있어요. 각도가. 자,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던 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죠? 여기서 좀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또 급격히 방향을 트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 없이, 조정 없이.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보면 이제 이평선 깔아보면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더리움은. 자, 그래서 이제 비트보다도 좀 더 안정감이 덜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승폭이 충분히 주어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말 뭐 주말부터 빠질지 아니면 뭐 다음 주 이번 주말까지 올랐다 다음 주에 빠질지 그건 모르겠지만 점차적으로 하락세가
비트코인 하락세나 조정세가 깊어질 거다. 근데 이제 내가 항상 얘기를 했죠. 자, 이더리움도 보면은 그럼 이더리움이 조정을 받는다면 뭐 이렇게 앞전까지 다 빠진다는 거냐? 그걸 사실 바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걸 바라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름폭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좀 뭐 많게는 뭐 200에서 한 220 정도, 요 정도 조정 좀 눌렸다 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 앞으로 이들이 못 가. 이 관점보다는 눌리면서 좀 가라. 눌리면서 상승 나오고 조정 받으면서 좀 가라. 그래서 얼마까지 뭐 바닥까지 다 빠지는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정도면은 뭐 이더리움의 비트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다이렉트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주봉상에서 굉장히 과한 상승이 나왔고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때 저번 달 이번 달 해가지고 대략 70%가 올랐습니다. 이더리움. 그죠? 물론 바닥이 있어서 좋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월봉상에서 확실히 이더리움이 먼저 단기 이평이 좀 회복이 되다 보니까 선 탄력을 좀 받은 건 있다. 비트코인에 비해서. 그죠? 비트코인은 아직 이평 회복도 안 됐죠. 그래서 아마 좀 순서가 조금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시하고 오늘 네 가지 부분 중에서도 특히 조정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